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골에 자리한 한 고을은 매일같이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한숨과 눈물이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 개울을 넘치고 강물을 불려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땅에 드리운 그림자는 너무나도 짙어서 한낮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이토록 깊은 절망 속에 잠긴 땅에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간절한 물음에서 시작된. 이 고을은 탐욕스러운 사또의 무자비한 소나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억압에 시달리며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죠. 밭에서 애써 거둔 곡식은 고스란히 빼앗기고 힘없는 백성들은 모진 매질과 부당하게 부과되는 세금에 허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 대신 깊은 시름과 공포만이 가득했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대신 밤마다 들려오는 서러운 울음소리는 이 고울의 비극적인 현실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고 정의는 저 멀리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관리들은 사또의 눈치를 보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고 백성들은 그저 하늘만 올려다보며 이 지긋지긋텅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런 절망의 시대였던 거죠.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고 매일매일 이어지는 고난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점차 메말라 갔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삶의 의지보다는 체념과 피로만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체를 숨긴 채 홀로 긴 여정을 시작한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번쩍이는 비단옷 대신 낡고 해진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짐승 발자국만이 겨우 남아있는 인적 드문 산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옆에는 낡은 말 한 필이 함께할 뿐 그 어떤 수행원도 화려한 마차도 없었죠. 거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의를 향한 뜨거운 분노와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한 깊은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가 홀로 걷는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오직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굳은 신념과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탐욕스러운 권력의 횡포 아래 신음하는 이 땅에 과연 그가 진정한 정의를 가져올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궁금증과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었죠. 그는 마치 어둠 속을 헤치고 나아가는 한 줄기 빛처럼 조용하지만 굳건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마주하게 될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바꿀 수 있을까요? 홀로 길을 나선 젊은 선비의 발걸음은 굳건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미지의 고울에 대한 막연한 염려가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참담한 모습이었죠. 기와집 대신 초라한 초가집들이 비스듬히 서 있고 길가에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이들이 보였습니다. 활기 넘쳐야 할 저작거리는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간간히 들려오는 것은 애처로운 울음소리 뿐이었죠. 젊은 선비는 자신이 암행어사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허름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낡은 집신을 신은 채
조용히 고을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고통받는 백성들 중 한 명인 양 전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죠. 그는 먼저 허름한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겨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낡은 탁자에 앉아 국밥을 먹는 척하며 주막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 시작했죠. 그들의 한숨 속에는 사또의 폭정과 가혹한 세금에 대한 원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올해는 또 얼마나 걷어갈지 모르겠소. 가뭄에 콩나듯 겨우 곡식을 거뒀는데 사또 나리께서는 배가 부르신가 보. 한 농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푸념했습니다. 옆에 앉은 늙은 상인은 고개를 젓더니 쉿 그런 말을 함부로 했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갈 것이오. 저번 달에는 김서방이 세금을 못 냈다고 억울하게 매를 맞다가 그만. 이라며 말을 흐렸죠. 젊은 선비의 귀에는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들이 마치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단순한 소문으로만 듣던 사또의 악행이 이곳에서는 생생한 현실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주막을 나와 좀 더 깊숙이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낡은 우물가에서는 여인들이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어쩌면 좋답니까? 우리 영감은 억울하게 관아에 끌려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사또 나리의 잔치상에 올릴 귀한 약재를 제때 바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이처럼 사또의 횡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사또는 매일 밤 화려한 잔치를 벌이며 흥청망청 재물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젊은 암행어사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백성들의 고통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목격자를 넘어 이 모든 악행을 뿌리 뽑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소문이나 증언만으로는 탐욕에 눈이 먼 사또를 심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젊은 암행어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 예를 들면 뇌물 목록이 적힌 비밀 장부나 부당하게 걷어들인 세금 기록 같은 것을 찾아야 했죠. 그는 낮 동안 미리 봐두었던 사또의 관아 주변을 맴돌며 어디로 잠입해야 할지, 경비는 얼마나 삼엄한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숨죽인 듯 고요한 밤. 그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쿵쾅거렸지만 백성들의 억울한 눈물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과연 그는 사또의 눈을 피해 무사히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까요? 그의 앞에는 또 어떤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군요. 그의 앞에는 또 어떤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군요.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밤, 암행어사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사또의 탐욕스러운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 조심스러웠죠. 혹여 작은 소리라도 낼까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을 겁니다. 관아의 높은 담을 넘어서는 순간에도 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을 테지만 백성을 향한 일념으로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또의 부패를 숨기기 위한 온갖 장치와 감시의 눈들이 도사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암행어사는 먼저 사또의 집무실을 향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백성들의 피눈물로 얼룩진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잔불빛조차 없는 고요한 방. 그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키키한 종이 냄새와 함께 묵직한 권력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죠.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책장 뒤편을 더듬어보고 심지어는 벽의 틈새까지 놓치지 않고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닥을 두드리던 그의 손에 문득 미세하게 다른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 부분을 살폈습니다. 과연 낡은 마룻장 밑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틈이 보였죠. 손톱으로 겨우 틈을 벌려 마룻장을 들어 올리자 그 안에는 겹겹이 쌓인 종이 뭉치와 함께 묵직한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탐욕스러운 사또가 백성들에게 거둬들인 부당한 세금과 뇌물 내역이 빽빽에 적힌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사람 이름별로, 그리고 액수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악마의 문서였죠. 장부를 쥐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증거 하나면 사또의 모든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손에 넣은 것이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밖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암행어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아직 깨어있는 것이냐? 사또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장부를 품속에 숨기고 마룻장을 다시 덮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몸을 숨길 곳을 찾았지만 방 안에는 마땅한 곳이 없었죠. 등 뒤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문이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사또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사또는 촛불을 들고 방을 훑어보았습니다. 암행어사는 벽 뒤에 바싹 몸을 붙인 채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또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이 서 있는 곳을 향하는 듯 느껴지는 아찔한 순간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숨죽이고 서 있는데 다행히 사또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방을 떠났습니다. 휴, 정말이지 간담이 서늘해지는 경험이었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순찰을 돌던 포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들킬 것이 분명했죠. 암행어사는 재빨리 몸을 돌려 다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이리저리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뒤에서는 포졸들의 다급한 외침과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저자를 놓치지 마!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암행어사는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잡힌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고 사또의 악행은 영원히 묻히고 말 테니까요. 절박함이 그의 발걸음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간신히 관아의 후문을 빠져나온 그는 인적이 드문 숲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두운 숲은 그의 몸을 감춰주는 동시에 사방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들로 인해 더욱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제 증거는 손에 넣었지만 이 중요한 장부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이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제였습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죠. 그의 어깨 위에는 백성들의 희망이 고스란히 얹혀 있었으니 어떤 위험도 마다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암행어사는 고심했습니다. 손에 쥔 비밀 장부는 단순한 종이장이 아니었죠. 그것은 탐욕스러운 사또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기록된
백성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증거였습니다. 이 소중한 증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백성들의 억울함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암행어사는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 모두의 앞에서 사또의 죄상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로 말이죠.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마을은 평온해 보였지만 곧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밝았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림과 착취에 시달려온 백성들은 그날도 어김없이 사또가 베푸는 잔치 준비에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마을 장터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 한편에서는 사또와 아전들이 거나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돈으로 흥청망청 즐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한 사내가 사람들 틈을 헤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사또를 향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폭풍을 예고하는 작은 파도 같았습니다. 사또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어디에 끼어드는 것이냐?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하지만 그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 전체에 울려 퍼지자 순간 모든 소음이 멎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백성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오만하던 사또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사내는 품속에서 빛나는 마패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말 3마리가 새겨진 그 마패는 그가 임금의 명을 받든 진정한 암행어사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그 순간 사또는 마치 거대한 벼락을 맞은 듯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부패한 아전들 역시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사또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밤낮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냈던 비밀 장부가 바로 그 증거였죠.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물리고 뇌물을 받아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심지어 억울한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모든 악행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 문장 한 문장 이어질 때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마침내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울분이 터져나오듯 그들은 환호하며 정의가 실현되는 통쾌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사또의 권세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암행어사는 죄를 지은 이들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그동안 빼앗겼던 백성들의 재산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한 고을의 사또를 벌하는 것을 넘어 오랫동안 억눌렸던 백성들의 한이 풀리고 정의가 승림내 승리하는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죠. 그날 비로소 백성들은 진정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과 탐욕으로 진실을 가리려 해도 결국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정자의 도리임을 암행어사는 온몸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나란 일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는 결코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한 약속처럼 들렸죠. 암행어사의 활약으로 고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백성들은 비로소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의의 씨앗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 언제나 우리 곁에 다시 피어나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